지금 한강과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합니다.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이 키운 문제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 사업에 적극 찬성해온 국립방재학회장인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녹조 문제를 짚어보죠. 4대강 사업 후에 강들의 그 유속이 느려지면서 결국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녹조가 심해질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이제 물의 양이 줄어드는 수량 감소. 네. 그 다음에 일조량이 많아서 수온이 높아지는 고온 현상. 세 번째는 질소와 인등이 많을수록 심해지는 수질 문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물이 정체되어 있을수록 심해지는 유속의 감소 이런 것 쪽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4대강 사업은 수량을 증가시켜서 녹조 감소 가능성을 키운 반면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속을 감소시켜서 녹조 증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녹조 현상은 주로 가뭄과 고온 현상이 그 시발점이 됩니다. 예.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강의 팔당댐 하류에도 녹조로 인해서 어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가뭄에 따른 수량 감소와 고온 현상이 녹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윤성교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 물이 보에 갇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지 못해서 녹조가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녹조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조량이 많아지면 고온 현상 때문에 더 많아진다. 같은 논리로 또 이제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녹조의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긴 가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수량의 부족과 수온의 상승, 또 물이 적으면 고온 인상으로 해서 수온이 상승이 가소가 되겠죠. 예. 예, 보호가 있어서 물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 녹조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예. 보호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아지므로 녹조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나 예. 일반적으로 수량의 영향이 유성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대강 사업 한 가지 때문에 녹조가 생긴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하면 녹조 발생이 억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결과는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진짜로 거의 녹색이잖아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호건설로 인해서 수량이 증가를 하면 예. 녹조 발생이 억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서 수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강의 경우에 현재 소양강이나 충주댐에서 물량이 확보가 돼서 하류로 지속적으로 수량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면은 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상류에 더 큰 물그릇을 확보를 해서 예. 가뭄의 양질의 물을 충분히 흘려준다면 녹조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녹조가 더 심각해졌다? 네. 예. 낙동강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제 낙동강의 폐사 문제가 심각해하고 있다. 이제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사실상 이 4대강 보건설 이후에 녹조가 생기고 또 녹조 때문에 물속에 오염물질이 떠내려가지 않고 있으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를 철거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용존 산소량 부족으로 어류가 폐사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낙동강 어류 폐사가 4대강 보건설 때문만이라고 한다면은 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강 팔당댐 하류에 발생하고 있는 어류 폐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가뭄으로 인한 수량의 감소와 수온의 증가로 설명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겠죠. 예. 중요한 것은 물그릇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그릇을 더 확보하면 녹조를 줄일 수 있고 용존 사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3개의 댐만을 건설한 반면에 일본은 무려 230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수량 확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4대강 보를 철거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예. 보 때문에 의료가 폐사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입증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4대강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홍수, 가뭄, 하천환경, 생태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접근을 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물그릇을 더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그릇 안에는 그러면 댐이 이제 큰
부분이 되겠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그릇이라면 또 물이 더 흐르지 않고 더 정체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더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물그릇을 많이 확보하면 하루에 물을 내려주면은 하루에 계속 물이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훨씬 더 녹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물그릇을 더 만들어다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걸 건설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예, 상류에 지금 우리는 물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비가 집중되고 가을, 겨울, 봄까지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예. 이때 내리는 걸 잡아서 홍수를 방어도 하고 또 가뭄 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런 물그릇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낙동강에 있는 보를 철거한다 해도 어류 폐사를 막기 힘들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결국 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 가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보호 때문에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가뭄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4대강 사업 초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도움 못 주고 있잖아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게 이제 지나친 말씀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16개 보호 건설로 일단 7억 2천만 입방의 수자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 4대강 보로 직접적인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본류 주변에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뭄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지는 전체 한 20% 현재도 됩니다. 4대강 본류 정비에 이어서 이제 지류에 대한 정비와 관계 시설과 수로 확충이 계획대로 된다면 더 넓은 지역까지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이제 강원도 지역 농가 얘기는 물은 찰랑찰랑한데 근처로는 쩍쩍 갈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관계수로 같은 걸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쌀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시설과 지류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에도 돈이 너무 들어가서 국민 정서가 안 좋은데 또 더 투입을 해서 관계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 효과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난 한번 발생하면 1조 원이 아니라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2002년에 태풍 루사 때 시설 피해만 5조 3천억이었고요.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는 시설 피해가 4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동부 제지대 때 보시면은 이때 시설 피해가 무려 226조 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투자를 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경제적이 아니니 이런 논리만 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재난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후진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론대로 반쪽짜리 4대강 사업이 됐기 때문에 가뭄에 지금 적절히 대응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방재학회장으로 있는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장 들어보죠. 대한하천학회장인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심각한 녹조 현상, 4대강 사업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낙동강은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낙동강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그 녹조가 하구 쪽에만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류에도 물을 하나도 흐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는 위에 나도 하구 쪽에 있던 그 녹조가 위로 올라오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강에 이번에 녹조 생긴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강에도 그런 녹조가 생길 여건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 하구 신곡 수중보 있는 데는요. 이번에 녹조 생긴 건 그 남조류인데 남조류는 그 시안박테리아라고 돼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물이 굉장히 더럽다는 거. 예.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남조류가 생길 수 있는 그 조건이거든요. 예. 근데 한강의 신곡수중보는 그런 조건은 대가 있었는데, 그다음 한강에는 남조류는 지금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생긴 것이 저는 다른 데서 지금 묻어온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씨가 뿌려지면 굉장히 급속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곡수중보 하류에서 딱 생겼던 게, 신곡수중보 하류로는 물이 떠내려가도 하류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기지 않고요. 예. 상류로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그 남조류가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 낙동강이나 금강, 영산강에 이게 워낙 번성하니까 이게 혹시 이게 씨가 날라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낙동강과 한강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두 강의 녹조 발생 배경이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만 낙동강의 녹조는 명백히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금강, 영산강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강 현장을 보면 진짜 강물이 아니라 녹조라떼라는 막 비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4대강 설계 당시부터 이제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저는 벌써 예상했지요. 그래서 4대강을 물을 많이 모아두면 물이 깨끗해진다 한데 그런 건 속임수고요. 예. 물을 많이 모아둔다고 물이 깨끗해지나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오염이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전 전문가는 물그릇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런 논리도 그럼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과학자들이? 아하,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물이 댐을 쏴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하천의 경우에는 큰 비가 올 때 밑바닥에 찍혀있던 쓰레기가 다 실려 내려갑니다. 오염이. 그렇죠. 예. 근데 호수는 쓰레기가 막 실려와가지고 거기에 둥둥 떠 있는 것들 많이 보셨지요. 예. 가라앉는 오염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흐르지 않으니까. 예, 쌓이기 때문에 밑바닥 쌓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3년간 조사를 해봐도 해가 갈수록 밑바닥에 엄청나게 오염이 쌓여가면서 섞고 냄새나고 조금 다니면 막 그냥 부풀어 오르고. 튀어오르고 그 오염이 지금 엄청납니다. 밑바닥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섞으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 녹조가 저렇게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한강에는 오염은 충분했는데 오히려 낙동강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심했는데 그동안에 남조류가 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생기고 나니까 확산이 엄청나게 번지네요. 네, 그 부분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뭄에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 전문가는 여론 반대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반쪽이 돼가지고 가뭄 예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뻔뻔스러운 이야기네요. 4대강 사업 해가지고 가뭄 홍수 전부터 완벽하게 해결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그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4대강 사업하는 한 그 지역에는 보면 인근에는 지금 가뭄 나지도 않았어요. 워낙에 건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뭄 난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산골이죠. 그 4대강에 모아둔 물을 강원도나 경기도 산골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그걸 보내려면 예를 들면 강원도 산골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낙동강 하류 쪽보다도 고도가 한 몇백 미터 높겠지요. 우리가 펌프를 해가 물 끌어올리는 게 고작 20m 정도는 문제없이 끌어올립니다. 근데 몇백 미터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몇 단계나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하면 4대강 물이 끌어쓸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골에 저 가뭄 난 지역들은 광역 상수도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상수도도 매일 먹는 물이잖아요. 그것도 못 보내는데 올해같이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이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 이야기해서 상수도도 못 보내 저기 농업용수를 보낼 수가 있나요? 그렇군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논해야 될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4대강 물은 그거 뽑아 쓰려고 담아둔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댐 만들고 난 뒤에 수력 발전소 만들었지요. 그리고 요트장도 만들어뒀지요. 여러 가지 시설 만들어뒀지요. 물을 빼면 그게 수익이 지금 댐
댐의 물의 수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낮아진 데도 있고 높아진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낮아진 데는 옛날에 농업수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농업수로 끌어갔고요. 예, 양어장도 다시 끌어갔습니다. 예. 수위가 낮아지면 또 물이 안 갑니다. 그 지역에. 예, 예. 그래서 물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교수님. 우리가 녹조 들어가지고 물을 안만 흘리려 그래도 물을 빼질 않고 그저 넘치는 물만 가득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4대강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쓰더라도 그거는 위에서 저 안동댐, 이마댐, 안 그러면 저 한강 같으면 뭐 충주댐, 소양댐 여기서 보내주는 물을 쓰는 거지. 예, 모아둔 물을 쓰는 것 아닙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물 가지고 가뭄 해결한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셔갖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대한하천학회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였습니다. 4대강 사업 논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